송도는 인천의 주요 비즈니스 지역이자 인천의 강남이라 부르는 곳으로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습니다. 송도는 역세권 위치와 유명 대학교 캠퍼스 그리고 주거용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오랜 기간 동안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투자자들이 송도에 투자금을 쏟아부었고 특히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송도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들이 공실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식산업센터 내의 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송도 테크노파크 IT센터, 송도 테크노큐브, 송도 BT센터, 송도 AT센터 더샵 등 여러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포스코 R&D센터 등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주요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오피스텔이 지어져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주변 기업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는 매물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의 매물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배우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건설붐에 힘입어 양산된 지식산업센터들이 공실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들어설 지식산업센터 시설이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매물의 홍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수백 개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니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들은 대부분 대규모 시설로 설계되어 1000실 이상의 오피스 사무실과 저층부의 상가점포, 창고시설, 기숙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건설이 일어나면서 공급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경기도 내 여러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는 준공과 동시에 유령 건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공실률이 반이 넘는 지역이 상당수 있으며 특히 평택 지역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확장의 효과를 노리고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섰으나 현재 공실률이 최소 40%에서 최고 9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 대다수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오로지 은행 이자 지불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실 사태는 단순한 공급 과잉 문제를 넘어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큰 기대를 걸었던 지식산업센터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고양, 하남, 광명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상황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입주를 시작한 고양, 향동지구의 지식산업센터들은 이미 60%에서 70%에 달하는 높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광명 하안동에 새롭게 들어선 지식산업센터 역시 전체 오피스의 약 30%가 비어있으며 하남 미사강 변도시 인근의 지식산업센터들 또한 10%에서 30% 사이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는 거의 전멸 상태에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더 멀어질수록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물론 매수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 건수는 2021년 8,287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 5,075건, 2023년에는 3,395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경매 시장으로 들어오는 매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2년 전국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는 403건에서 2023년 688건으로 무려 71%나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임대료 수입이 기대보다 낮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매 시장에서의 입찰자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의 낙찰률은 2022년 한때 67%까지 올랐다가 2024년 2월 기준으로는 24%까지 급락했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한정했을 때는 낙찰률이 겨우 7%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이명박 정부 시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산업센터는 전통적인 제조업 공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면적 사용 규모가 적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법적 허용은 이후 수도권 내에서 공격적인 건설 붐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들은 이기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지구의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이는 직주 근접의 자립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판교와 동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택 또한 이러한 계획 하에 발전을 꾀했으나 현재는 초토화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부터 약 3년간 이어진 주택 가격의 급등 사이에서 지식산업센터는 대체 투자 종목으로서의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건축과 분양 열기가 뜨거웠으며 부동산 개발사들은 초저금리 여건 아래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을 적극 활용해 건설에 나섰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당시 일반 주택과 달리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에 가까웠으며 분양가의 80%에서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이러한 투자 열기는 단기간에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을 끌어들였지만, 현재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직면한 공실률 증가와 가치 하락은 이러한 무분별한 투자와 공급 확대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의 소홀한 수요 예측은 결국 지식산업센터 대량 공실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주변의 주요 산업단지가 부재하고 오피스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대거 지어진 것이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도시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기만 하면 중소기업이나 IT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주변 인프라나 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수요 창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들에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실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실상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IT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자차로의 출퇴근은 너무나도 버거운 일입니다. 과거 경기도 등지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들은 자생적 오피스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이 어느 정도 편리하고 주변의 수요가 상당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대거 들어서면서 수요 예측 자체가 완전히 실패한 상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대량 공실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승인 남발 문제가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제대로 된 입주 수요 검토 없이 건축 승인을 남발함으로써 현재 공급 과잉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투자를 단행한 이른바 영끌족이나 퇴직자들 역시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열된 투자 분위기의 배경에는 지식산업센터 개발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이 사실상 제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이 포화 상태를 넘어서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매월 은행 이자를 내느라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곳의 지식산업센터가 공사 중에 있으며 이 중 경기도에만 46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건축 승인은 받았지만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센터도 전국에 276개, 경기도에는 111개에 이릅니다. 현재 미착공 상태인 센터 가운데 상당수는 공사 계획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도 줄줄이 오픈할 센터들로 인해 현재의 공실 대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신중한 대응과 함께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